네. IPO 성수기를 앞둔 성수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약간 라임이 좀 반복되긴 하는데. 그리고 또 앞에 좀 자막이 조금 정정을 해드려야 될 게, 골드헤드 베스트의 어떤 전문가인지 제가 성함은 까먹었는데, 파인테크닉스를 하셨죠. 예, 테크 플레이트가 아니라 이제 메탈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테크 플레이트는 그 공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골조로 이렇게 돼 있는 바닥이나 천정에 그게 이제 테크 플레이트고, 메탈 플레이트는 이렇게 힌지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이렇게 비벼지는 약간 그런 형태. 정정만 좀 해드린 겁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자, IPO 성수기를 앞둔 성수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애널리스트 연결인데요.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의 최종경 애널리스트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종경입니다. 네. 자, 씩씩하게 연결해 주시는데, IPO를 성수기를 앞둔 성수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IPO 시장의 성수기는 상하반기 중에는 하반기 중에서도 10월과 11월을 연중 최고의 성수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9월 기준으로는 이제 성수기에 진입하는 시점인데, 지금 이번 9월이 일반적인 성수기만큼 굉장히 많은 IPO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성수기를 앞둔 성수기라는 표현은 현재 9월의 상황을 제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팀장님 혹시 선풍기 틀어놓으셨으면 선풍기 좀 꺼주시고요. 바람 소리가 후루룩 들어가니까 마이크에. 네. 자, 네, 꺼주셨네요. 덥죠? 네, 실내에서 연결하시려면은. 네. 자, 2021년도 역대급의 IPO 시장, 기업 공개 시장이 진행 중이잖아요,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규모였죠? 네, 2021년 코스피 코스닥 기업 수로는 약 90개의 신규 상장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모 규모 같은 경우는 올해 20조 원에서 30조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게 역대급 시장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 이유가 작년 같은 경우 4.7조 원의 공모 규모를 형성을 했었습니다. 작년 시장도 괜찮았었거든요. 괜찮았던 시장이 4.7조 원이었는데 올해 20조 원에서 30조 원을 보고 있으니 굉장히 큰 역대급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마 향후에도 이렇게 큰 장은 한동안 다시 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연간 90개의 숫자는 이 역시도 역사상 고점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체력이 연간 새로 등장하는 신규 상장 기업들, 신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신인들의 데뷔가 일반적으로 70개에서 80개 정도가 최근에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거의 90개 전후의 기업들이 상장을 예상을 하고 있으니 굉장히 눈에 띄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90개 중에서도 코스피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2015년에 우리나라 IPO 시장의 호황이 시작된 원년에 코스피가 16개 신규 상장을 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후에 계속 감소를 하다가 올해 이제 갑자기 또 15개, 16개로 급증을 하게 됐습니다. IPO 시장의 구조를 감안할 때 사실 한번 많이 올랐다가 풍선효과처럼 줄었다가 다시 오르고, 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단지 기업들이 많이 온다는 의미보다는 공모 규모 1조 원 이상의 대여급 상장이 많아지는 거, 이게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9월이 성수기를 앞둔 성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월 추석 연휴 이후로 시몬 액세서리 컬렉션, K카, 카카오페이까지 일주간 3개의 코스피 신규 상장을 위한 기관 수요 예측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IPO 이른바 대어들이라고 하잖아요. 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자본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진입을 하지 않았나. 아마 기업들도 그런 전략들을 많이 고려했겠죠. 지금 9월에서 10월 달 화면에 나오고 있는 IPO 달력이라고 하는데요. 저기에서 글씨가 좀 작은데 저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부분이에요. 저희 이제 추석 연휴 남아있죠. 네. 추석 연휴 다음 주가 재미난데, 여기에 이제 상장을 위한 기관 수요 예측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코스피 3개가 일주일 동안 한 주간에 몰려있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 그리고 K카, 카카오페이까지 거의 하루 이틀 간격으로 이제 기간 수요 예측을 진행하게 되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이제 신분노 액세서리와 케이카는 거의 2조 원대 가까이,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10조 원이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올해 또 마지막 남은 또 이렇게 큰 코스피 신규 상장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에 들어오게 되는 앞서 그 스케줄에 신몬느 액세서리 컬렉션 케이카,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익숙한 기업은 카카오페이인 것 같고 나머지는 조금 생소하긴 한데 요 부분 좀 추가 첨언을 해주면 카카오페이는 괜찮을까요? 논란이 좀 있긴 하던데. 일단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 이후로 또 상장을 하게 되는 그 카카오의 계열사라는 또 그런 저기 유명세를 가지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7월에서 8월에 그 상장을 위해서 증권신고서를 한번 냈다가요. 그 이후에 이제 정정 제출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다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시가총액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7.8조 원에서 11.7조 원의 시가총액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와의 비교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그 상장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도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상장할 당시에 물론 폭이 작긴 하지만 이미 흑자 구조를 완성하고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서 상장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적자 구조였다가 올해부터 이제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는데요. 요번에 이게 정정 제출을 통해서 한번 이 연기된 일정 때문에 상반기에 흑자 전환된 실적을 가지고 이번에 상장을 진행하게 되는 거는 회사로서도 시장으로서도 꽤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 그 카카오의 그 2분기 실적 IR을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올해 카카오페이의 거래 액이 작년에 50조 원대에서 올해 100조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나게도 카카오페이의 상반기 영업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90%가 늘어나면서 거의 2배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카카오페이 역시도 지금 시장 내 성장성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면은 기존에 7월에서 8월에 나왔던 그 증권신고서의 공모 희망가 대비해서 이번에 수정 제출된 공모 희망가가 그리 많이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쭉쭉 나가보죠. 그러면 뭐 리스트에 지금 등장했던 기업들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떤 기업들이 어떤 달에 들어오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부연 설명 부탁드려죠. 네, 일단 그 지난주에 기간주에 쭉 마치고요. 그 9월에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코스닥 기업들 3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롬바이오, 바이오플러스, 그리고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는 S&D라는 기업이 차례대로 9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중에서 먼저 말씀드릴 기업은 프롬바이오이고요.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입니다. 개발과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베스트셀러로는 관절연구원의 보스웰리아, 위건강엔 메스틱, 그다음에 수면건강엔 락티움 등 회사에서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제품들을 고성장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세는 뭐 더 강조할 필요도 없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도 최근 그 프롬바이오의 성장세가 워낙 눈에 띄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 상장 이후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질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플러스입니다. 공모가가 결정이 됐고요. 예상 시가총액이 4,383억 원에 이르는 중형 코스닥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필러를 하는 회사입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물론 필러뿐이 아니라 유착방지제나 뭐 방광현 치료제 등 히알루론산으로 그 응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히알루론산 필러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거의 완전 경쟁 시장이 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과 제조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 2, 3년 동안 그렇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분명히 바이오플러스의 이 장점이라고 언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이 재미난데요. S&D라는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는 기업입니다. 여기도 이제 기간소유 측 이후에 공모가가 결정이 됐는데 회사 측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공모가가 하단 미만을 기록하는 좀 부진한 공모가가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 공모 확정가가 낮게 나오는 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같은 물건이 가격이 싸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실만 하지만 다만 전 코넥스 이전 상장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올해뿐이 아니라 매년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코넥스 시장의 이전 상장은 그 코넥스 때부터 이렇게 활발히 거래되던 주식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이전 이후에는
한동안 주가 약세를 보이다가 좀 시간을 두고 주가를 반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S&P 같은 경우 오히려 공모에 힘을 주시기보다는 코스닥 이전 상장 이후에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돼서요. 시몬노 액세서리하고 그다음에 케이카 이것도 짧게만 좀 부탁드려볼게요. 시몬노 액세서리 컬렉션은 핸드백과 지갑, 가죽 제품을 ODM하는 기업입니다. ODM 역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콜마의 코스맥스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역사 업력이 깊은 기업이고요. 코로나19의 사태로 최근에 실적이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 매력적입니다. 케이카는 SK 엔카의 중고차 사업부가 분할 독립돼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대주주는 한행코 오토서비스인데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몬노하고 케이카 같은 경우는 회사의 성장성이나 수익성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지만 대주주 구주 매출 비중이 좀 높은 좀 공모에는 약간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해진 시간 안에 또 많은 IPO 기업들이 예정된 것들을 쭉 브리핑해 주셨는데요.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 애널리스트 최종경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